안녕하십니까. 터놓고 말합시다의 아나운서 함윤호입니다. 대표적인 농도 전북이죠. 그만큼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많다는 얘기고, 특히나 농업인의 중 약 51%가 여성이라고 합니다.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 부족 등으로 여성 농업인의 역할을 커져가고 있습니다만, 노동에 기여한 만큼의 대가를 인정하지 못하고 또 리더의 역할보다는 대부분 보조적인 역할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활기찬 농업 농촌을 만들기 위한 여성 농업인의 지위와 역량 개선에 더욱더 지역사회에 관심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는 여성 농업인의 지위와 경쟁력 강화라는 주제로 함께하겠습니다. 여성 농업인의 역할, 어려움 무엇인지 살펴보고요. 또 제도적 기반 마련과 교육 확대 등의 여러 개선 방안들도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터놓고 말합시다는 사전 녹음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KBS 전주 총국이나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와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전북 여성농업인의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농민과 도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김세별 리포터의 도민 인서트로 함께 들어보시죠. 농촌에는 어르신들이 많아요. 그분들도 살펴야 되고, 젊은 사람 오면 그 사람들서 이끌어주면서 농촌이 진짜 안 망가지게 긍정적으로 이끌어주면서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죠. 말은 여성 평등 글지만은 옛날 우리 한국 시대에 그게 많이 남아있어서. 전북 같은 경우는 여성농업인 생생카드를 해주고요. 여성농업인 편의장비라고 하고 지원해주고, 농민수당이 농가당 지급되면서 여성농업인들이 많이 배제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줄기차게 그런 부분들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제 노령화가 돼서 사실은 젊은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나이 들어가는 여성 농업인의 역할들이 그대로 이어져 오는, 농협 같은 경우 조합원 수도 여성의 비율이 늘어나면 대의원 수라던가 이사의 비율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의무 비율 이외에는 선출직으로 나가서 당선이 되는 이런 경우들은 많지 않고, 아직까지는 모든 경제권들이 남자들이 좀 많이 있죠. 여성의 지위도 농업인으로서 인정받고 보조금이라던가 사회활동이라던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달라고. 후퇴하신 여성농업인들은 정말 몸이 안 좋거든요. 손가락이 다 휘고 관절이 안 좋고 그러는데, 그분들을 위한 전담 부서가 만들어져서 그분들의 맞춤형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이 됐으면 좋겠다. 요즘 농촌도 스마트팜이나 드론 농업처럼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여성 농업인들도 교육을 늘려가고 농사일에서 잠시 쉬면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나 제도적 방안들이 마련됐으면 하고요. 우리 여성들도 농촌에 살지만 자부심을 갖고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많이 갖춰가지고 살면 더 자랑스럽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성 농업인들의 경쟁력 강화에 대한 농민과 도민들의 의견을 들으셨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여성농민회 총연합회 회장을 지내셨고, 현재 전북 여성농민연합 김제시 여성농민회 회장을 맡고 계신 강다복 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전북대학교 농경제유통학부의 송춘우 교수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전국 여성농민 총연합 회장까지 지내신 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말씀들을 해주실 거라 보는데, 강다복 회장님의 성함처럼 농업, 농촌, 농민 다복하시냐고 여쭤보면 뭐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저희는 제가 이제 35년 됐거든요. 결혼한 지가. 예. 아니, 결혼하기 전에는 저도 이제 농촌에서 태어났지만 예. 직장 생활하다가 결혼과 함께 이제 농사를 지었는데, 제가 35년 동안 농사 지으면서 국민들이 행복하려면 농사짓는 여성 농민들의 얼굴에서 웃음이 피어나면 전 국민이 행복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만큼 여성 농민들의 삶들이 팍팍하고 힘들고 웃음기 없는 얼굴들이 지금 더 힘들어지고 있어서 네. 저희 여성 농민들이 좀 행복한 농촌 생활을 같이 함께 경유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지금 계속 해봤습니다. 35년 긴 시간 동안 노력을 해오셨는데 아직도 아쉬움이 많고, 그래서일 거예요. 대선 전부터 도울 김용욱 선생 중심으로 해서 농촌 개벽 대행진. 네. 참 저는 의미 있게 현장에 가서 인터뷰도 했습니다만 이 마무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앞으로 대선 후에 지금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네네. 결정이 됐습니다만 얼마나 이 대선 후보들이 농업 농촌에 관심을 갖고 있을까. 사실 토론회에서 농업 농촌 이야기 거의 안 나왔거든요. 거의 안 나오고, 이제 어떤 상대방 후보가 농업 정책에 뭐 예산 이만큼 투여하겠다 하니까 또 이쪽 상대방도 뭐 5조 원 이상의 농민수당을 주겠다 이렇게 하는데, 예. 현실적으로 그게 이제 집행이 될지 저희도 좀 지켜봐야 되고, 좀 제발 공약으로 내온 농업 정책에 대해서는 임기 기간에 최소한 50%라도 좀 공약을 지켜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송춘우 교수님. 예. 대학에서 이제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농경제 유통학부. 예.
과거에 그냥 우리가 농대 했을 때 그 농업과 관련 학과의 이미지와는 좀 더 다르고 예. 역시 다변화됐고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이 학부 이름에서도 느낄 수가 있는데 예. 인식은 여전히 좀 그대로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농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유통 부분입니다. 소비자들과 어떻게 연계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예. 과거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보면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근본적인 부분은 우리 농업의 가치에 대한 인식 부분이 일반 소비자들하고 공감대를 크게 얻지 못했다는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농업의 중요성 부분은 농업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특히 이번에 코로나 사태나 그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그렇죠. 식량 자급률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실감하게 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먹거리라는 부분은 미래 사이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농생명 식품 건강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긴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바로 먹거리 위기인데 아직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저렴하게 가까운 마트나 뭐 식자재 마트든 소비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체감을 하지를 못하는 현실 속에서 오늘 여성 농업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현실인지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농업인 하면 그냥 농업인이지 왜 여성 농업인 이렇게 얘기를 할까? 그런데 제가 앞에서 여성 농업인의 비중이 이렇게 상당히 높다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시골 농촌 현실 속에서 여성 농업인의 어떤 위상, 그 의존도,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짚어주세요. 지금 여기 자료에도 보다시피 여성 농민들이 50%가 이상이 넘습니다. 예. 아마 지금쯤 52% 정도 될 거라고 그럼 저는 남자 보고 있고요. 농업인보다 더 남성보다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제 경제적이나 정치적이나 아니면 삶의 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리 여성 농민들이 지금 시골에 가보면 대부분 허리, 목, 아이고. 다리, 뭐 어깨 이런 것들은 하나씩 수술 안 한 농업인들이 별로 없습니다. 예. 그만큼 손으로 아니면 몸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은 그만큼 여성 농민들이 많이 함에 있어서 몸이 대부분 다 망가졌고 예. 기계화는 거의 남성 중심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있으면 얘기 나오겠지만 이런 편의 장비 같은 경우도 그래서 저희들이 기계, 그러니까 여성 편의형 농기계가 아닌 예. 편의 장비를 많이 개발해서 여성 농민들한테 이런 몸에 무리 가지 않게 농사 지을 수 있도록 장비를 개발해달라고 하는 요구들이 야. 지금 많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이제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45년 농부의 아내로 결국 두 무릎을 인공관절까지 수술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여성 농업하면 아예 그냥 텃밭 정도에서 뭐 소규모 일 하시는 정도 아직도 그 여성 폄하라고 그럴까요? 그 비중이 그렇게 강도가 센 농업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렇지 않죠. 현실 그렇지 속에서. 않죠. 현실적으로 예전에 한 70년대, 80년대 농사 지을 때만 해도 예. 농업 인구가 상당히 많았잖아요. 네. 전체 인구에. 그럴 때는 남성 농업인들이 그때 기계화가 되기 막 시작할 때는 거의 논 수도작 중심은 남성 중심으로 일을 많이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거의 이제 기계화됐다시피 하다 보니까 기계로 하는 일들은 남성이 하고 기계를 하지 않는 일은 대부분 여성 농민들이 주로 하게 되고 예. 지금 현재는 또 이제 그나마도 인력이 부족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 자리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 예. 그만큼 기계화되지 않는 일들이 밭농사에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맞죠. 예. 그래서 밭작물은 지금도 여성 대부분들이 손이 가지 않으면 우리 먹거리로 들어오지 않잖아요. 예. 그러면서 그 밭작물을 거의 앉아서 쪼그리고 하거나 엎어져서 하거나 그 농기구를 사용하는 기계 자체가 자동화가 되지 않다 보니까 예. 그래서 여성들이 이제 신체적 이런 일들이 많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몸이 많이 망가지죠. 사실 저희 시골 동네에 가보면요 여성분들이 콤바인도 직접 운전하시고 이항기도 하시고 뭐 기계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감각적인 기술력이 있으신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그 이외의 것들 더 많은 것들을 또 여성 농업이 차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송춘호 교수님도 실감하시죠? 이 수치가 벌써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확한 수치를 보면요. 5년 단위로 농업 총조사라는 걸 합니다. 예. 최근에는 2020년에 했는데요. 그때 보면 농가 중에서 여성 인구의 비중은 50.3%입니다. 그런데 전체 농업인 중에서 여성 농업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45.7%입니다. 예. 왜냐하면 농가 인구면서도 이렇게 나이가 어리다든가 농업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전체 농업인 중에서 비중은 45.7%인데
전체 농사일 중에서 여성 농업이 담당하는 비중은 53%입니다. 예. 이 수치를 보면 농업인보다 훨씬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농업 경영 형태가 보면 과거에는 논농업 중심에서 지금은 밭작물이라든가 축산, 화훼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렇죠. 축산 부분에서도 보면 여성 농업인의 그 점유율이 노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농업 경영 형태가 여성 농업인의 노동을 더 많이 요구하는 쪽으로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예. 여성 농업인의 역할이라는 것도 훨씬 더 중요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농업인들 기여도가 이렇게 높은데 비중이 이렇게 높은데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 예를 들면 여성 농민 4명 중에 1명은 4명이 재산이 없다. 네. 그러니까 보통 남편 중심으로 네네. 운영이 되면 사실 조합이라고 하는 그 조합원의 자격 취득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잖아요. 네네. 예. 지금 이제 조합원에 가입을 하려면 지역 농협에서 예전에는 원래 농업법에는 한 구자 이상이면은 조합원에 가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지역 농협들이 그 대의원총회를 통해서 자기 자체의 이제 규약을 만들면서 이런 것들이 평균 출자라는 개념으로 해서 여성 농민들이 가입을 하려면 평균 출자금을 요구를 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좀 큰 농협들은 평균 출자금이 한 300만 원도 넘고 어떤 데는 한 200만 원 정도 되는 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성 농민들이 이제 같이 사는 부부들 중에 복수조합원들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많은 돈을 넣고 내가 조합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이러면서 가입을 안 하시는 경우도 있고 예. 또 실제 가입을 했어도 특별하게 여성 농업 조합원들이 뭐 지금 임원 할당자를 해가지고 30% 이사에서 1명 정도 지금 각 지역 농협이 되는데 그런 것조차도 지금 쉽지가 않거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일부 여성 농민들은 의도적으로 조합에 가입해서 자기 정치적 참여를 하려고 하는 농업인이 있는가 하면 또 내가 거기 가입해서 특별하게 뭐 할 것도 없는데 굳이 가입을 해야 했나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또 있어요. 예,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의도적으로 가입을 해서 조합에 참여를 하려고 하고 대의원도 하려고 하고 하지만 지역에서 지역 조합에 막상 들어가 보면 쉽지가 않다는 거죠. 예. 또 조합장들의 입김도 있고 실질적으로 좀 잘 돌아가는 조합들은 제가 볼 때 여성 조합원들도 반 이상 되고 예, 예. 또 대의원들도 반 이상 되고 이감사도 반 이상 되면 저는 그 조합은 굉장히 잘 이루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예. 저희가 살림살이도 여성이 규모 있게 살림을 가계부를 쓰면서 살림하는 농가하고 예. 남성 중심으로 그냥 살림하는 농가하고 저희가 지역에서 보면은 굉장히 예. 많이 차이 납니다. 그런 만큼 여성 농민들이 가정의 살림살이를 꾸리듯이 지역 농협의 임원으로 많이 들어가 있으면 예. 조합의 발전이 획기적으로 저는 많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여성이 더 살림을 잘 꾸려 가시는데 농업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다 이런 말씀하셨고 98년도부터 여성 조합원 가입 허용했고 말씀하신 대로 2015년부터 여성 임원 할당제도 네네네. 도입했는데 현실은 뭐 또 아직 그렇지는 못한 것 같고 지난 2001년에 보니까 여성 농업인 육성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송춘우 교수님. 예. 그리고 제5차 작년이죠. 여성 농업인 육성 기본 교육이 진행이 돼서 상당히 여성 농업인 개발하는데 많은 정책이 있는 것 같은데 정책 팀도 있고요. 예. 현실로 내려와서는 뭐 아직은 많이 미흡하다 이런 지적이신 것 같아요. 양성 평등을 위한 여러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아직도 그 편차가 크다는 부분 단적인 예는 농업인들의 그 안전보험 가입률을 보면요. 예. 실제적으로 그 농업을 하면서 어떤 그 부상 같은 걸 입을 수 있는 손해율을 보면 남성인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예. 그 사고자 발생 건수를 보면요. 그런데 이런 보험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 지자체에서 70에서 80%를 보조해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농업인의 가입률은 36%에 그치고 있고요. 남성 그 농업인들은 76% 가까이 거의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러한 걸 보더라도 예. 어떤 제도적인 인식의 차이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예. 아니 사람이 다치면 같이 다치는 거고 뭐 여성이라고 해서 덜 다치고 이런 건 아닐 텐데 보험을 오히려 여성이 더 많이 들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농업 부분에서는 예. 여성들이 일을 함으로써 얻게 되는 질병이 훨씬 더 많거든요. 예, 예. 재해도 많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 개선에 대한 인식 제고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예. 제가 이제 한 말씀만 더 덧붙이면 지역 농협에서 대의원들을 뽑잖아요. 예. 그래서 대의원에서 종합 총회도 하고 뭐 결산총회도 하는데 이 대의원이
마을 단위로 이제 조합원 수가 정해져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도 보면 마을에 조합원이 50인 이상이 되면 주 조합원을 뽑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여성을 뽑아줘요. 그러니까 그냥 마을에 30 미만인 조합원들 경우는 대부분 대의원을 여성을 뽑아주지 않아요. 네, 남성을 뽑거나 마을 이장을 뽑거나. 제가 2006년도에 마을 이장을 했거든요. 예. 그때 이장하면서도 저희 마을에서 이제 투표를 통해서 이장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여성이 이장하는 거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반감이 많았어요. 야. 마을에 남자가 없가니 왜 여자가 이장을 하냐 이런 이제 개념인데 실은 어떤 사람이 마을 일을 잘할 거고 어떤 사람이 마을 주민들을 대표해서 사실 잘할 것인가. 봉사직이잖아요. 예, 그래야 되는데 이게 가부장적 사고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는 더 심했었어요. 근데 예. 지금은 많이 이제 개선돼서 그나마 이장들이 여성들이 많이 하기도 하는데 조합원도 마찬가지랍니다. 그래서 대의원을 이렇게 아까 말하는 마을 중심으로 뽑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앞마을에 하나 뽑는 지역들은 대부분 남성이 대의원이 될 수밖에 없는 예. 지금 현재 구조예요. 네, 인식이 많이 개선은 됐지만요. 2020년 기준으로 도시 지역의 마을인 통장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74.9%인데요. 우리 농촌 지역의 마을 이장의 비율은 9.4%씩 그렇죠. 머물고 있습니다. 예. 야, 이 차이가 부분이 많이 단적인 네. 예라고 볼 수가 네. 있습니다. 도시 통장은 왠지 여성이 잘할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요. 농촌은 그만큼 아직도 가부장적인 사고가 많이 남아있던 거죠. 그래서 75세 넘은 노인분이 이장을 했으면 했지 50대 여성 젊은 여성한테 이장을 안 준다는 거죠. 마을의 대표를 뽑는 것 자체가. 저희 시골 네. 마을은 여성분이 이장이 되셨습니다. 많이들 바뀌어가고 있는 네네네. 현실입니다. 뭐 여성 남성을 따질 게 아니고 정말 그 마을에 거주하면서 이 농업 농촌의 현실 또 이 마을의 현실을 어떻게 이해하고 봉사할 것인가가 사실 가장 주된 점일 텐데 아직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이 많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전라도로 들어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삼락농정 정책 많이 들어보셨죠? 농번기 마을 공동 급식 사업과 공동 경영주 등록 그 정책적 진전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한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뭐 여성 농업인도 농민수당 지금 받고 계시는지 아니면 좀 소외되고 있는지 이런 현실 좀 살펴보시죠. 전라도 어떻습니까? 삼락농정 속에서. 지금 농민수당이라고 이 명칭은 되어 있지만 예. 지급 형태는 농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예. 농가당 월 5만 원씩에서 지금 60만 원이 지급되고 있고요. 저희가 작년에 그래서 이제 법 개정을 하려고 서명을 받아가지고 주민 발의로 의회에도 올렸지만 도의회에서 이제 부결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은 모든 농민에게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그렇죠. 거. 예, 그리고 월 10만 원으로. 예. 근데 5만 원은 너무 수당으로서의 작은 금액이니까 최소 10만 원 정도는 월로 해서 120만 원. 그래서 모든 농민에게 지금 요구를 했고 그게 이제 의회에서 부결됐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는 이번에도 의회에 지금 지방선거가 있지만 진짜 농촌에 사시는 농민들은 표 잘 찍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지방 선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께서 판단하시는데 이런 부분들도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농가 수당이지 농민 수당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여성 농민이 있다 하더라도 한 농가에게 주어지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못 받고 있는 것이다. 네네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난지원금을 줘도 아이건 할머니건 아니면 젊은 농가든 개별로 다 나가잖아요. 예. 10만 원이 됐건 20만 원이 됐건 아, 다 개별 카드로 지급을 하는데 국민이기 때문에 그렇죠. 똑같이, 예. 근데 이 농민수당만큼만 지금 농가로 나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옛날 제가 이장할 때게 기초노령연금이 막 시작됐었거든요. 그렇죠. 그때만 해도 처음에 부부가 합산으로 나가고 개별 혼자 사시는 분들은 혼자 나가게 됐는데 지금 보니까 이것도 같이 사는 부부도 따로 이렇게 개별로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처음에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처음 시발점이 항상 농촌은 농가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저는 이 농가라는 말이 굉장히 부담스러워 여성 농민들한테는 솔직히. 예. 그래서 좋은 제도의 어떤 역할을 하면 좋은데 이런 농가 중심으로 정책들이 펴나가다 보니까 항상 소외되는 건 여성 농민.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번 지방선거 때도 농민수당 관련해서 지자체장들이 얼마만큼 그거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보면서 좀 선거에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여성 농업인의 직업적 지위를 인정하는 제도도 좀 더 뒷받침이 필요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 농민 수당을 통해서 여성의 지위 이런 부분들도 현실화돼야 되겠고, 공동 경영인 등록제도 활성화에 대한 의견도 좀 있어서 어떤 건지 좀 짚어주시죠, 송춘호 교수님. 예, 공동 경영주 등록 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농업 경영체 등록 제도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겠네요. 예. 예. 농업농촌 발전 계획에 의해서 2007년부터 이 농업 경영체 등록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목적은 맞춤형 농정 추진하고 농림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시행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 경영체 등록 현황을 보면 농업 경영체 여성 비율이 28%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이는 경영체에 등록할 때 가장 필요한 토지 등 대부분을 남성들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공동 경영주 등록 제도인데요. 예. 배우자인 여성농도 경영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2016년에 도입이 되어졌습니다. 아하.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걸 해보니까 공동 경영주 등록률이 6.9%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예. 왜냐하면 설령 등록을 한다 하더라도 경제 사회적인 법적인 어떤 보장을 받지 못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차별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소득이 2020년 기준으로 4,500만 원인데요. 농가소득이요. 농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소득이 26%고 겸업소득인 농해소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소득이 36%입니다. 그러니까 여성 농업인이 농업 이외에 다른 소득을 얻지 않으면 농가가 유지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그다음에 요양보호사라든가 마을 기업이라든가요. 학교급식이라든가 인근 공장에 취업을 해가지고 투잡 쓰리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농사 그렇습니다. 지으면서도. 그런데 이렇게 이런 직장 사업 직장에 그 의료보험이 가입이 되어지면 여기에 배제가 되어집니다. 등록이 취소가 되거든요. 또 그렇군요. 예, 이런 법적 제도적 개선 없이는 이 공동 경영주 등록제도라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예. 어쨌든 농가 소득이 어느 정도는 현실성이 있게 올라와줘야 이 농업에만 충실하고 전념하면서 농업인으로서의 지위를 좀 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참여 의지가 생길 텐데 지금 그러지 못한 그렇죠.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농촌이 이제 90년도 초반부터 우루과이 라운드, FTA, 지금 뭐 WTO, 뭐 TPP 그렇죠. 계속 무역 경쟁하면서 이 가입들 하면서 이제 농업이 계속 몰아가는 시점에서 그나마 있는 농민들이 생활하고 유지하려고 하니 어느 정도 소득이 되어야 생활을 하잖아요. 자녀도 예, 가르치고 아이도 여워야 되고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남성이 밖에 나가서 농해소득을 얻는 것보다 여성이 밖에 나가서 농해소득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 좀 손쉽기도 하고 또 남성분들이 농해소득을 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는 농업인들은 극히 드뭅니다. 그럴 것 같아요. 아예 네네. 이주를 하지 않는 한 예. 그러다 보니까 아까 요양보호사라든가 아니면 그 학교 뭐 보조 종사자라든가 예, 예. 뭐 급식 지원 센터를 나간다든가 이래서 여성들이 나가서 일을 하고 또 오후에 와서 또 농사를 지으면서 그렇다고 농민이 농사를 안 하고 그것만 해서 또 먹고 살 수도 없으니까 예. 그것도 하고 농사도 짓는데 거기에 아까 4대 보험이라든가 이런 거 들어가면은 농업인으로서의 자격이 박탈되다 보니까 뭐 실제로 생생바우처 카드도 농업인이면 다 지금 15만 원씩 내가 2만 원을 내고 지급을 받는데 예. 이런 것조차도 지금 빠지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저희가 이 농업 경영체 등록이 굉장히 허술한 점에 있어서 여성들이 배제되는 부분이 뭐냐면 그분이 투잡을 한다고 해서 농민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네. 농사를 지면서 주말에는 더 그 일을 다 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동력을 감당하면서 하거든요. 예. 그리고 또 거기다가 부모님이 계시면 노인 요양까지 같이 겸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시에서 내가 가게를 갖고 법인을 아니지만 그 뭐죠? 사업자를 네. 갖고 있어도 내가 300평만 넘는 농사를 짓는 농민이면 경영체 등록을 합니다. 이런 분들은 농업인이에요. 그래서 뭐 소농직불금이건 아까 말씀드린 농민수당이든 뭐든 이거 농업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그러네요. 예, 혜택을 다 받는데 결국 농업소득으로서 살기 힘들어서 투잡을 하는 여성 농민들은 이런 곳에서 다 배제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허점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농민 등록제를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여성 농민이나 남성 농민이나 모든 농민이 농민이라는 등록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아까 말하는 사업체가 있어도 내가 농사를 짓는 땅이 있거나 소득을 어느 정도 인정하게 되면 예. 농업인으로서 역할을 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농업 등록제를 개별로 하게 되면 예, 아까 말한 경영체를 또 공동 경영주가 아닌 경영체를 하게 되면 이거로서도 충분히 농업인으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여성농민의 총연합에서는 지금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개별 농민 등록제를 하자. 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난 주말에 시골집에 가서 텃밭에서 이것저것 좀 심고 왔습니다. 엽채류 종류를 심을 수 있다고 그래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제가 뭐 시골 출신이어서이기도 합니다만 요즘에 농업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농업을 바라보는 이 공익적 가치로서의 기능이라든지 단순한 뭐 농산물의 어떤 생산 이런 걸 뛰어넘는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인구 소멸로 가고 있는 마당 속에서 더욱더 농촌 현실이 어려워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 노동자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것. 그 와중에 여성 농업인의 어떤 역할은 비중으로만 수치로 놓고만 봐도 상당히 높다. 그래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 유권자분들도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습니다만 자치단체장에 출마하는 분들이 이 농업농촌 농민을 바라보는 의식이라고 할까요? 예. 철학이 좀 쌓여야 될 것 같아요. 이거 기본적인 공부도 좀 하시고 아울러서 대안 특히나 김재 오늘 뭐 대표로서 오늘 여성 전 회장이시고 김재 씨 지금 또 회장이십니다만 김재는 벽골지를 중심으로 한 지평선이 있고 정말 평야의 중심이고 농업의 중심입니다. 종자가 있고 스마트팜을 또 유치해 있고 어떻게 보면 지자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대안이 바로 김재 같은 경우는 농업이 될 수 있고 물론 뭐 무진장이라고 하는 또 임실 순창 다 농업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한번 그 뿌리 깊게 농업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송춘호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65세 고령 인구의 비율이 15.7%인데요. 우리 농촌 지역은 42.3%로 매우 높습니다. 아유, 참. 그렇기 때문에 초고령 사회인 농촌의 이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 개선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근데 이걸 위해서는 먼저 제도를 바꿔야 됩니다. 제도를 바꿔야 인식이 바뀌어지고 이 인식이 바뀌어져야 이러한 부분들이 개선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도부터 그다음에 시군에 여성 농업인 전담 부서가 설치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이러한 부분이 행정에서 제도가 바뀌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현장의 농업인들의 의식도 바뀌어질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도를 바꾸고 생활을 바꾸고 인식을 바꾸는 이러한 부분이 먼저 선행이 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대목에서 강자 회장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많이 바뀌어 가야 되는데 아직도 터덕거리고 있습니다. 많이 바뀐다고 요구도 하고 지자체 장체자들한테 저희들이 그 뭐라 그럴까 공약 농업 정책 공약에 대해서도 질문지도 내보고 해봤지만 처음에 선거할 때는 다 받는다고 하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제발 저는 좀 단체장님들이 농업 공약에 대해서 다른 공약도 많이 있겠죠. 그러면 농업 공약에 대해서 본인들이 하겠다고 내세운 공약에 대해서 제대로 좀 실천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래서 이제는 좀 우리 유권자들도 어느 후보가 실천을 잘하는가 그 실천 잘하는 지자체장을 이후에도 좀 뽑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안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성 농업인들의 경쟁력 강화에 대한 농민과 도민 목소리를 통해서 또 두 분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이번에는 실제 여성 농업인 한 분을 전화 연결해서 그 현실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협 농가주부 모임 익산시 연합회장을 맡고 있는 황규선 회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요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고맙습니다. 제가 2020년에 과수화상병 때문에 그 네. 사과밭 갔었는데 그때 네, 뵙고 오셨죠. 예, 그 사과나무를 다 갈아 엎었었잖아요. 네네네. 아이고 그 당시에 고구마 심는다고 말씀을 들었었는데 지금 현재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지금 익산낭산 진짜 고구마빵이라는 빵을 만들고 있는 익산시 농가주부 대표 황규선입니다. 예, 근데 예. 저는 그때 그 과수화상병으로 12,000평의 사과 농사를 30년간 해온 그런 여성으로서 정말로 어려움을 겪고 전북의 최초의 과수화상병 대상자가 됐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 아나운서님도 저희 집에 방문하셨는데 정말 쓰라린 아픔을 겪고 화상병 발생으로 참 3년 동안 농사를 지을 수 없고 또 짓더라도 7년 정도 소요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었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예예. 저는 이제 그러고 나서 그 자리에 그냥 무작정 어려울 때 저희가 구황작물로 먹었던 고구마를 심었습니다. 아, 그래서 그러셨군요. 이제 지금은 고구마빵을 만들고 있고요. 예. 익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때 당시에 제가 교육을 받고 있었어요.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 교육받는 중에 어떻게 고구마빵 강의가 들어왔었어요. 예. 근데 이제 그때 당시 제가 고구마를 무작정 심었는데 어떻게 이 소독작물을 판매를 하고 어떻게 해서 가공을 할까 하고 고민하던 중이었는데 예. 정말로 운명처럼 고구마빵을 만나서 진짜 소름이 끼칠 정도로 그렇게 제가 기회가 왔어요. 예. 그래서 자. 이제 저는 이제 사과농장 할 때 체험농장도 운영하고 사과의 한 80% 이상을 소비자 직거래로 판매한 경험은 있어서 예. 이제 또 음식 하는데도 좀 생각이 이렇게 많이 그쪽으로 가는 편이었어요. 예. 그래서 생산한 농산물로 빵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에 알겠습니다. 갖고 있었는 찰나에 정말로 네. 제가 운명처럼 만났어요. 그 고구마빵을. 예. 자. 그래서 이제 전국을 다 돌아다니면서 그들과의 어떤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먹어보고 만들어보고 크기나 모양이나 여러 가지를 1년, 한 5개월간 돌아다녔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고구마빵을 만들어서 전국에 이렇게 많이 내보내고 있는 그런 다행입니다. 상황입니다. 그 당시 현장에서도 참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여전히 말씀을 잘하시고 계시고 아닙니다. 위기를 네. 기회로 만드셨는데 사실 황교선 회장님처럼 다 이렇게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는 분들이 뭐 많이 계시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지금 뭐 네. 여성 농업인들의 어떤 현실 이야기를 듣고 지금 교육의 어떤 기회가 발판이 된 것 같아서 네네. 여성 농업인들을 위한 어떤 농업 교육 또 기회 확대 측면에서의 지금 경험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소외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면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이제 여성 농업인들은 저희가 이제 농업 생산이나 가공 유통이나 또 농촌 체험 관광 이런 것들을 융합적으로 해야 되는데, 예. 이제 이렇게 농협에서 농업기술센터를 돌아다니다 보고 교육을 받다 보면 아직도 여성 농업인들은 정책이 없어서 이용하지 못하는 것도 많고요. 예. 또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 영농 여건 개선 교육 시에 마을민들이 모두 참석을 하는데도 심지어 남성들도 정책을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고요. 예. 영농 도우미나 농작업 상해보험과 혼동하고 있는 이들도 여성 농업인들이 너무 많아요. 농번기에 뭐 공동급식의 경우도 모르는 이들도 많고 이런 모든 어려운 절차를 우리 여성 농업인들이 많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춰줄 수 있다면은 여성 농업인들의 귀가 더 열리고 눈이 더 열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 여성 농업인들의 비중이 일단 50%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여성 농업인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랄까 장점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만 네네, 이제 네. 제도적 어떤 시스템 보완 또 기회 확대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 어떤 그런 면에서의 경쟁력을 좀 자랑해 주신다면요. 여성 농업인. 이제 저는 그 여성농업인으로서 그 유통과 판매 이런 거를 하는데 익산시 농업기술센터에 교육을 받다 보니까 예. 농가에서는 즉석 판매업 허가로 직거래 판매는 가능하지만 온라인 거래나 대량 판매는 굉장히 힘든 과정이거든요. 예. 저희들이 이제 조그마한 제조업을 한다는 것은 창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이제 또 제빵 같은 경우에는 헬스업 인증을 갖춘 농산물 종합가공센터와 시설에서 제품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복잡한 인증 절차를 부담을 덜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기술센터에 저희들이 효력을 보고 있고요. 예. 이제 여성 농업인들이 정말로 이렇게 귀를 열고 좀 열심을 내서 농업기술센터와 연계가 돼서 많은 교육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6차 산업을 할 수 있는 발판의 도약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습니다. 예. 자, 그래서 저는 이제 교육에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자, 1차의 농업 생산, 2차의 가공 유통 그리고 3차의 농촌 체험 관광을 합쳐서 6차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네네. 1 더하기 2 더하기 3도 6입니다만 1 곱하기 2 곱하기 3도 6인데 그 1이 곱하기로 됐을 때 제로가 된다면 0이 됩니다. 그만큼 네. 생산이 일단 기본적으로 중요한데 지금 네. 사과의 위기에서
고구마로 전환을 잘 하셨고 여기 이제 2차, 3차까지 지금 잘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여성 네. 교육 기회가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네네. 정리를 해 주셨는데 네. 앞에 우리 강다복 회장님께서 여성 농업인들의 그 노동 경감이랄까 건강권 관련해서도 말씀하셨어요. 어디 뭐 수술 한 번 안 하신 분들 적지 않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네. 아울러서 그 좀 더 여성 농업인을 대표해서도 우리 강다복 네. 회장님과 같은 생각이실 것 같은데 네네. 그런 맞습니다. 부분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주세요. 이제 저희가 이렇게 농협의 경우를 본다고 해도 여성 조합원의 모든 그 각종 위원이나 이런 데에서 여성의 비율을 좀 더 늘려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 것은요. 예, 지금 현재 보면 농협 같은 것도 여성 조합원이 30% 이상인 조합원만 여성 이사를 의무적으로 뽑는 시군 읍면 단위에서 여성 정치 참여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각종 위원회에서 여성의 비율을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여성 농업인들의 발언권과 경쟁력이 강화된다면 더 많은 가능성을 펼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모든 아까 회장님이나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여성 농업인의 권익을 더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발언권이 많이 생기면 여성의 어떤 건강 관련해서도 노동 경감 관련해서도 네. 목소리를 네. 높이면서 시스템 보완이 되겠죠, 현실적으로. 네네. 예. 네. 강다복 회장님과는 그래도 이게 아시는 사이신가요? 아니, 지금 잘 몰라요. 잘 모르시는군요. 그런데 네. 공통된 목소리를 내셔서 이거 만나신 적 있으신가 싶을 정도로 이게 바로 여성 농업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네. 자, 뭐 끝으로 마무리 말씀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전해주시죠. 여성 농업인을 대표해서. 농업을 하다 보면 여성 농민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굉장히 낭망하고 실망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위기를 기회로 승화시킬 수 있는 농업이 6차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강한 여성의 힘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강다복 회장님 못지않게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여성분들이 참 똑똑하고 현명하고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걸 오늘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보배들이 이렇게 사회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놓치다 보니까 그런 예. 분들의 사회 참여를 많이 시키면 더 많은 지역 사회의 발전도 하고 농가 소득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예. 저는 봐요. 송철호 교수님, 예. 농경지 유통학부는 여성 여학생들이 좀 많습니까? 남학생들이 많습니까? 비중이 거의 반반 정도 됩니다. 그래도 많이 이곳에서도 예. 반반 예. 차지할 정도면 현실이 지금 뭐 농업 사회로 반영이 되고 있는 거나 다름없죠. 예, 그렇습니다. 예. 저도 익산 노컬푸드 매장에 가가지고 그 진짜 고구마빵을 보고 구입해서 먹어본 적이 있는데요. 그렇군요. 예. 그걸 보면서 정말 가장 익산다운 노컬푸드라고 이렇게 감탄을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여성 조합원 중에서 여성 농업인 중에서 농협 조합원의 가입률이 32.6%예요. 예. 그런데 대의원 비율은 20.8%고 이사 비중은 11.5%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장은 0.7%에 머물고 있거든요. 예. 근데 전라북도 농협 중에서도 한 군데만 지금 조합장이 그렇죠. 여성분입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 농업인, 여성 조합원들이 뭉치면 농촌 사회도 농협도 크게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 이를 위해서는 조직화 교육, 맞춤형 특화 교육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에는 우리 황규선 회장님도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농협 농가주부 모임의 익산시 연합회장인 황규선 회장님 말씀 들어봤고요.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는 여성농업인의 지위와 경쟁력 강화라는 주제로 전북대학교 농경지 유통학부의 송춘우 교수 그리고 전북 여성농민연합 회장을 지내신 전국 여성농민 회장을 지내신 현재는 김제시 여성농민회 강다복 회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기 실시간 보기도 지금 지원해 드리고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번에는 전라북도 농업정책과 유호연 과장을 연결해서 전라북도 상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 농업정책과장 유호연입니다. 예, 오늘 여성농업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전북에서도 역시 여성농업인의 농업종사 가구원 절반 이상 차지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2020년 통계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업 인구는 계속 감소를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전라북도 농가 인구는 10만 1명입니다. 그래서 전북 농가 인구 19만 명 대비해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국적으로도 지난 2018년 농림부 여성 농업인 실태 조사 결과에서도 보면 농사일의 50% 이상을 담당하는 여성 농민의 비중이
52.5%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수치가 높아진 만큼 전라북도 농업정책과에서도 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러 뭐 정책들을 지금 실현하고 계실 텐데 구체적인 정책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그 전라북도에서는 그 농업의 당당한 주체인 우리 여성 농업인들이 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농정 거버넌스인 그 삼당 농정위원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농업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중 좀 몇 가지 정책을 말씀드리면 아시다시피 저 농촌 지역은 도시 지역에 비해서 우선 문화적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농촌 지역의 현실을 고려해서 여성 농업인들에게 문화 활동 등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바우처를 제공하는 여성 농업인 상생카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올해는 일정 수준 이하의 여성 겸업 농업인도 지원 대상에 추가하는 등 지원 대상을 전년 대비 32% 정도 대폭 증가한 4만 5천 명을 대상으로 도내 여성 농업인들에 대해서 생산카드를 이번 주부터 지금 발급하고 있습니다. 예. 자, 농가 소득을 지금 현재 전라북도 지급하고 있는데 농민상 개념으로 요구 사항들이 좀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입장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여성 농가수당 관련해서 2021년도 저희 농가수당 통계를 보면 여성 농민에게 지급된 농민 공익수당 지급 현황이 한 30%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지금 저희 전라북도 농민 공익수당 지급 요건에는 여성 농민에 대한 제한이 없고 경영지 외 농업인으로서 등록된 여성 농업인도 신청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다만 가구당 1명에만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 통상적으로 경영주 또는 세대주인 남성이 신청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지금 최근에 여성 농업인에 대해서도 농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그런 여론에 대해서는 농가 단위가 아닌 농민 개인에게 지급하게 되면 여성 농업인의 그런 지급 비율은 당연히 올라가겠지만은 예.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도 재정 역할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향후 도의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농민 고용수당 지원 개선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삼당농정위원회 혹시 여성 농업인의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삼당농정위원회 여성 그 비율이 40%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40% 이상입니다. 예. 뭐 거의 5대5 수준을 좀 맞추려고 노력하고 계시고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모습인데 오늘 강다복 김제시 여성 농업연합회 회장님 나와 계시는데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좀 인사 나누시고 말씀 나누셔도 좋고요. 지금 노력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회장님.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이게 농민수당 관련해서 이제 삼당농림에서 TF팀을 새로 꾸려서 예. 제가 좀 회의를 통해서 조절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아직 회의를 한 번도 안 여네요. 제가 TF팀 팀원으로 선정이 됐었는데.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아무튼 도에서 잘 정책적으로 뭐 예산 수반 얘기하시는데 저희는 금액도 중요하지만 대상에 대해서 소외받는 게 없었으면 좋겠다는 게 저 여성농민 단체들의 목적입니다. 예. 그래서 아까 우리 이용현 과장님께서 씨는 예. 뭐 예산 얘기하시는데 예산과 별개로 대상에서 제어되지 않도록 뭐 예산에 맞게 그럼 금액을 줄여서 줘도 상관은 없잖아요. 예. 근데 그런 방법도 있는데 불구하고 꼭 이렇게 농가로 지급하는 부분은 예. 여성 농민들을 배제시키는 것밖에는 안 된다. 저는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TF팀에서 더 많은 논의를 통해서 새 정부 이제 이번에 지자체 선거 끝나면 다시 새로운 도정이 이루어질 텐데 예. 그때는 좀 모든 농민이 네네. 여성 농민뿐만이 아니라 또 후계 농민들도 있거든요. 자식들이 농사짓는 분들도 지금 꽤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이 소외되지 않고 다 지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들이 모든 농민이 농민수당을 탈 수 있도록 요구하는 거죠. 예. 꼭 자. 어찌 보면 여성 농민들만 이렇게 편의해서 한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그렇게 있겠지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예. 농사짓는 농민이면 누구나 그렇죠. 농민수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걸로 이게 개정이 됐으면 예. 하는 바람입니다. 자, 농업정책과 유효연 과장님, 농민수당은 지금 과가 좀 다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 저희 지금 전라북도
농민 공유수당 개선과 관련해서 이미 그 지난달에 저희 전라도 삼양동 소위에서 농민수당 개선 방안에 대해서 지급 대상, 지급액 이런 부분의 개선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필요성을 공감하고 TF 구성 방안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조만간 당분 아울러 올 4월 28일에도 소위가 열리는데 예. 그때 어느 정도 이 농민수당 개선 방안을 위한 그 TF 구성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 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TF가 구성되면 TF에서 농민수당에 대한 그런 아까 말씀드린 지급 대상이라든가 지급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예. 자, 6월 1일 제 민선 8기 지방선거가 끝나면 새로운 도정을 이끌 또 책임자가 당선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 관련해서는 그 시기엔 우리 농림수산식품국장님을 모셔서 전반적인 전북의 농업 이야기 한번 더 전해드리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과장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전라북도 농업정책과의 유호연 과장이었습니다. 지방선거 끝나면 우리 강다복 회장님 한 번 더 출연하시죠, 교수님과 전북의 농업 이야기. 왜냐하면 책임자 물론 이제 뭐 도지사를 대상으로 또 질문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해당 국장 통해서 전반적인 앞으로의 민선 8기 농업 정책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강력한 목소리를 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이제 많이 흘렀습니다. 오늘 송춘우 교수님과 전북 여성농민연합 김제 여성농민의 강다복 회장님과 여성농업인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하고 싶은 말씀 많으실 것 같고 오늘 특히나 바쁜 시기에 이렇게 또 직접 참여를 해주셨는데 우리 회장님도 종자 관심 많으시고 또 그 여성 그 제목이 뭐죠? 언니네 텃밭. 예. 네. 제가 텃밭만 기억을 하고 있어서 네.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최근에 가장 관심사를 좀 말씀해 주세요. 최근에 항상 저희들은 뭐 텃밭도 중요하고 여성농민 활동도 중요하고 또 여성농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는가 이런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우리 특수 건강검진을 이제 전라북도가 시범적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마 지자체가 어디가 선정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시범적으로 이게 이제 하다 보면 이제 더 많이 확대되겠죠. 그래서 지금 고령화된 농촌 사회에서 그나마 특수 건강검진을 통해서 여성 농민들의 건강이 사전에 좀 맞춤형으로라도 치료가 될 수 있도록 미리 건강검진을 통해서 하면 참 좋겠고요. 아까 이제 여기서 더 말씀드리고 싶으면 여성 농업인들에 대한 그 농기계가 아닌 진짜 편의 장비들을 좀 많이 개발해서 여성 농민들이 건강이 나빠지지 않도록 사전에 예비 차원에서 그런 농기구들을 많이 만들어서 보급하는 이런 정책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지금 요새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무릎 수술을 2개 다 했거든요. 3년 전에. 그래서 이 무릎 수술을 예전에는 어머님들이 거의 70대에 수술을 그렇죠. 많이 했다 보면 지금은 그게 더 많이 또 빨라졌어요. 그만큼 여성 농민들이 그 노동 강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특수 건강검진을 통해서 미리 사전에 내 몸 상태가 어떤 것인지 알고 치료를 받고 또 거기를 개선할 수 있는 농기계들이 개발돼서 우리 여성 농민의 삶의 질이 좀 높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요새 좀 생각이 사실 듭니다. 정부의 사업입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 전라북도 공모 신청을 했고 뭐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그 기대가 크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네. 과거에 6시내 고향을 이렇게 촬영을 나가 보면 기껏해야 이제 쪼그려 앉아서 일을 해야 되니까 엉덩이 이렇게 받침 정도. 그래도 큰 그게 효자의 그렇죠.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크고 작든 좀 보완이 될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말씀 오늘 앞에서도 뒤에서도 계속 강조를 해주신 거 보니까 건강이 최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 농업 일도 있는 것인데 농업 일을 통해서 벌써 인간의 수명은 늘어나는데 60대부터 이렇게 아프기 시작하면 이거 긴 농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가슴속의 이야기를 계속 반복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농업의 전반적인 이제 흐름들이 뭐 스마트팜을 통해든 뭐든 이제 하우스라든가 뭐 다른 작물들을 많이 이제 논도 많이 변경되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도 여성 농민들의 역할이 그만큼 높아지고 높아진 만큼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따라가서 이게 좀 수반돼서 여성 농민들이 좀 일을 하면서도 행복하게
좀 제도적으로 좀 지원도 받고 했으면 참 좋겠는데 노동 강도는 높아지는 반면 또 여성의 역할들이 참 사회적으로 농촌에서 많이 요구되는 반면 이런 법적으로 대접받는 아니면 정책적으로 받을 수 있는 여건들이 참 적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송춘호 교수님, 농산업 분야는 IT화되고 있고 스마트화되고 있다고 뭐 이렇게 정보화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현장은 아직 그렇지 못한 현실도 있습니다. 농촌에서 그 통계를 보면 그 인터넷 이용률을 보면요. 여성이 높을 것 같은데 남성이 높습니다. 그만큼 교육 기회가 남성 중심으로 지금까지 진행됐던 측면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 비대면 시대에 온라인 시장이 굉장히 중요시됐거든요. 그래서 소비자를 더 이해하는 데는 그 섬세한 여성이 더 잘 맞습니다. 그래서 여성 농업인들에게 그 맞춤형 특화 교육이라는 것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참 현실 속에서 우리가 여성 농업 이야기를 자주 다루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주제를 언제 다뤘었나 저도 죄송할 정도로 앞으로는 좀 더 지속적으로 여성 농업, 물론 농업 전반적인 이야기 속에 여성이 들어가는 것이죠. 여성 농업이라고 이제 말할 필요도 없는 현실인데 현실 속에서 아직 보완해야 될 점이 많다 보니까 특별히 여성 농업 이야기를 합니다. 전담부서 시군에 아까 좀 잠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거 14개 시군 할 것 없이 좀 전국적으로 전담부서가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고 이런 목소리가 전달돼야 될 것 같아요. 송철호 교수님. 농식품부에는 이미 3년 전에 전담부서가 설치가 됐거든요. 그 독립부서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광역시 중에서는 지금 4군데가 설치되어 있는데 4군데 다 생색내기 시기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치고 있군요. 전라북도도요. 2011년도에 전라북도 그 여성 농업인 지위 향상에 관련된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거기 6조에 도지사는 여성 농업인의 지위 향상과 전문 인력 향상을 위해서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명무실한 조례입니다. 할 수 있다네요. 그게 또. 해야 한다라고 개정을 하고요. 정말 여성 농업인들의 권익이 향상돼야 농업의 미래가 있습니다. 지금 농촌 지역은 초고령 사회고요. 그다음에 인구가 계속 감소되고 있거든요. 청년 농업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여성 농업인이 대우를 받는 사회가 만들어져야만 청년 농업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여성 농업인의 지위 향상이 농촌의 미래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판단되어집니다. 특히나 후계 영농 속에서 또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도 상당히 많이 후계 영농으로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더 강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좀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아까 후계 영농도 보면은 남성 농수산대학을 졸업하고 농사를 지러 오는 후계 영농들이 많은데 같이 똑같이 출발을 해서 여성 농민들도 후계 영농으로 들어오고 남성도 후계 영농으로 들어오지만 거기에서 이탈하는 게 대부분 이제 여성 농민들이 청년 여성 농들이 정착을 하지 못하고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교수님 말한 것처럼 사회적으로 이런 보장이 되지 않으면 여성 농민들이 지금 가부장적인 사고 속에서 농촌에서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어찌어찌 그냥 버티고 살아왔지만 젊은 여성 후계자들은 이런 사회 속에 같이 융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좀 안타깝고요. 그래서 정책으로 지원은 많이 하겠지만 그 사람들이 지역에서 살아남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구성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교육 시스템이나 아니면 무슨 정보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시골이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청년 여성들이 살아가기 쉽지 않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진짜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보장이 많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자주 이 여성농업 관련해서 좀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선거 끝나고 한 번 더 두 분 모셔서 전라북도 농업정책과 관련해서 여성농업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소중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북대학교 농경계유통학부의 송춘호 교수 그리고 전북 여성농민연합 김제 여성농민회 강다복 회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터놓고 말합시다는 다음 주 일요일 오후 5시 5분에 인사드리죠. 함윤혜였습니다. 고맙습니다.